안녕하세요. 중국어로 가는 한문의 저자 김동렬입니다. 이번 강의는 264강이고요. 신규로 배우는 역다, 짜다, 구의 기본을 두고 파생된 글자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다, 짜다, 구자는 그림에서 보다시피 지그재그로 화텄불을 올려놓고 불을 붙이는 모양을 형상화한 것인데요. 지그재그라는 건 우리가 어떤 통나무를 쌓을 때 똑같은 방향으로만 쌓으면 통나무가 옆으로 어그러지겠죠? 그래서 가로로 세로로 가로로 세로로 지그재그의 모양인데요. 이 글자를 이렇게 보면 굉장히 어렵죠? 쉽게 쓰는 방법이 있는데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 옆으로 선을 5개를 그어봅니다. 자, 선을 5개를 긋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옆으로 2개, 그 다음에 디귿자의 형태를 뒤집어 놓은 것을 하나를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맨 위에와 중간의 위에와 아랫부분을 서로 연결을 해줍니다. 자, 이렇게 연결을 해줍니다. 그러면 글자가 완성이 됩니다. 나중에는 이 글자의 모양을 머릿속에 많이 넣었을 때는 본인이 편하신 대로 좀 쓰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로 세로로 우리가 옷감을 엮을 때도 보면 옛날 배틀이 있죠. 배틀도 보면 세로로 되어 있는 부분에 가로로 실을 이렇게 넣죠. 그래서 옷을 짜는 거, 옷을 엮는 거 그런 의미로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련 글자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글자는 논의하다 강 그리고 다시 제자입니다. 자, 역다 짜다 구 방금 전에 우리가 그 화텄불이라는 그림을 봤었죠. 이 구자가 세월이 지나면서 강이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한다는 거는 사람과 사람이 논의를 하거나 또는 강의를 하는 거. 강의라는 건 교수가 학생들한테 가르치는 걸 보고 강의라고 하죠. 그래서 논의하다, 강의하다. 이것은 왼쪽에 있는 말언에서 온 것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엮다, 짜다, 구자를 배웠는데요. 이 글자에는 간체자가 있는데요. 오른쪽에 보면 우물정자가 있습니다. 자, 우물정. 일단 음이 정이죠. 근데 여기는 뭐죠? 강입니다. 한글에서는 정과 강이 완전히 다른 것이지만 중국 사람들이 발음하는 거에서는 이 우물정자와 왼쪽에 번체자, 논의하다 강자가 음이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만든 간체입니다. 우물정자는 우리가 알다시피 시골에 가면 이렇게 볼 수 있는 우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상하수도가 발달하지 않던 시절에 상수도에서 물을 끌어오듯이 땅속을 판 것입니다. 땅속을 파서 이렇게 두레박으로 물을 뜰 수 있게 만든 것이 우물이죠. 그래서 글자를 써보면 자, 이렇게 선 2개 긋고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하나 이렇게 2개 그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체로 바꾼 것은 왼쪽과 오른쪽의 모양을 둘 다 바꿨습니다. 왼쪽의 말언은 우리가 아는 이런 말언으로 바꿨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은 역다 짜다 구자를 우물 정자로 이렇게 바꿔서 논의하다 강의하다의 간체로 사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단어는 강의 또는 강연 이런 단어가 있고요. 아래쪽에 다시 제자라는 게 있는데요. 자, 물고기 어자가 이렇게 변형된 형태의 모습을 띠고 있는데요. 이 글자의 원래 어원은 물고기가 숨을 쉬기 위해서 물 위로 한번 올라와서 뻐끔뻐끔 공기를 마시고 다시 물속으로 내려가고 이것을 반복적으로 한다고 해서 한 번 오고 다시 오고 반복적으로 한다고 해서 다시라는 의미를 갖게 된 것입니다. 물고기 어자는 우리가 앞에서 여러 번 설명드리고 배웠었죠. 물고기 어자는 우리가 71강에서 배운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물고기 모양과 글자의 모양이 많이 비슷하죠. 그래서 그 글자를 그때 쓸 때 이렇게 이 머리 부분이 이렇게 물고기의 입을 벌린 모양과 많이 유사하죠. 그리고 몸통과 그 다음에 그 밑에 쪽에 지느러미 이렇게 지느러미를 묘사했고요. 간체는 아래쪽에 지느러미를 이렇게 선으로 그어서 쓴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앞쪽으로 와서 보면 그래서 이거는 원래 물고기어인데 이 물고기어가 지금의 이런 형태로 변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글자를 한번 써본다면 자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옆쪽으로 하나, 둘, 그리고 위에서 아래로 그어지는 선, 다시 재. 우리가 생활 속에서 볼 수 있는 단어는 재도전 또는 재시험 이런 단어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 논의하다, 강의, 강, 그 다음에 다시 재자를 배웠습니다. 자, 다음 글자는 양을 재다 또는 호칭칭입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다시 재자는 물고기 어자의 변형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아랫부분에 이 부분이 다시 재자인데요. 그런데 위에 뭐가 하나 빠졌죠? 그렇습니다. 이 윗부분에 들어가 있어야 할 이 모양이 하나가 이렇게 생긴 모양이 빠졌죠? 윗부분이 빠졌는데 윗부분에 이 부분 하나 빠졌는데 이유는 위에 보면 손톱 조자와 많이 글자를 쓰기가 어렵죠? 그래서 아마도 이 부분을 생략을 한 것 같고요. 그래서 물고기, 손 위에 있는 물고기를 저울에 올려놓는다 그런 뜻입니다. 저울에 올려놓는다는 것은 양을 재는 거죠. 그래서 여기 위에 보면 글자에 보면 손톱조, 손으로 뭐를 잡았다? 물고기를 들어서 올렸다. 그래서 뭘 했다? 양을 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호칭이라는 것은 부르는 거죠. 자, 누구야? 하고 부르죠. 마찬가지로 양을 잴 때, 자, 하나요, 두근이요, 세근이요 외친다고 해서 양을 잰다는 의미에서 호칭을 잰다는 의미, 호칭을 부른다는 의미로도 왔습니다. 왼쪽에 보면 벼화가 붙어 있는데요. 이 벼화는 나중에 물고기보다는 사람들이 먹는 곡식을 잰다는 의미에서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벼화자를 나중에는 붙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글자에는 간체자가 있는데요. 간체자는 자, 오른쪽의 모양. 자, 한문에서는 너 이자라고는 하는데요.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이 모양으로 그냥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오른쪽의 부분만 바꾸면 됩니다. 양을 재다, 호칭칭. 우리가 생활 속에서 들어볼 수 있는 단어로는 칭옹 또는 칭찬. 칭찬은 불러서 칭찬해주는 걸 보고 칭찬이라고 하죠. 부르죠, 오라고. 그래서 호칭칭입니다. 누구누구시 나오세요 하고 호칭을 하죠. 그래서 여기서 양을 재다, 호칭칭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264강에서 신규로 배운 엮다, 짜다, 구의 기본을 두고 파생된 글자를 배웠습니다.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의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